오늘은 교수님 어떤 법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예, 오늘 설명해 여러분들과 주시죠. 함께 할 법안은요, 최근에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아주 상위권에 지금 장악했던 법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저 언론을 통해서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법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려워요. 법률에 대해서 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 지금 뭐 최근에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고 뉴스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 김영란법은 사실 아마 작년으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 이게 처음 발의되면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아마 지금 이게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좀 개략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다음에 네. 이게 왜 이런 쟁점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걸 먼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여성 최초로 대법관이 김영란 대법관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김영란 대법관은 옷을 벗고도 이제 변호사를 안 하고 예. 지금 서강대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 강의하고 있는데 예. 바로 이제 그 정관 예우 같은 거 없애자. 예. 공직자들은 금품 수수해서는 안 된다. 네. 소위 말해서 부조리하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이제 네.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 예.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네. 정말 공정한 그런 직무 수행을 해서 네. 공공기관에 대한 소위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죠. 예,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 뇌물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법률들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하려면 그 금품 수수와 공무원의 어떤 공직상의 행위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대가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청탁이 부정했느냐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검사하고 그걸 다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가성 유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돈을 계속 수시로 줘가면서 아무 부탁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나중에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되는 거죠. 뭐 선지급이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보험 들어놓듯이 마치 그런 것들이 이제 관행상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 김영란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공직자는요, 국가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직원들, 예.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들, 네. 그리고 언론사 대표와 임원들까지가 다 해당되죠. 네. 변호사님은 해당이? 안 되죠. 뭐 저희는 공직자는 아니죠.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그 금품 등 수수 금지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금품이 얼마까지냐에 대한 거를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했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게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입법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이 문제가 돼요. 음식물 같은 경우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들은 폭탄주 못 마심. 폭탄주 먹으면 맥주랑 섞어 먹으니까 이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소주만 먹게 되면은 뭐 한 두세 병 먹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 맥주랑 섞어 먹으면 술값만 3만 원 나오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 요즘에 좀 비싼 데 가면 소주 한 병에 막 5천 원 이렇게 오른 데도 있더라고요. 4천 원씩 받다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기준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하다. 그리고 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공무원들한테 10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조사비로 일반 사람들이. 근데 해당 공무원이 나한테 내 자식 결혼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 하고 갔어요. 굉장히 가족 같은 친구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나는 30만 원 받았는데 얘는 공무원이니까 10만 원만 주면 나야 땡큐지. 근데 인간관계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 그 정서상. 뭐 이런 문제를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밥집 가서 야 좋은 거 먹어도 야 3만 원 안쪽으로 먹어야지. 그거 한정식집이나 이식 가서 그거 대접받으면 되겠어? 이 논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3만 원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점심 정도 정식은 3만 원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이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뭐 금액을 예. 정하는 게 필요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법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이게 변화된 사회 현상을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죠. 이렇게 버리면은 걸린 사람은 전과자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네. 안 걸린 사람은 그냥 늘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좀 재수 좋은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네. 오히려 위법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뭐 재수 없이 걸렸구나 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 자체는 정말 필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이거 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거 선물대금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냐면요. 작년에 지금 통과된 건 이 법이 2015년 3월 27일 날 통과됐는데 시행은 2016년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 시행 되기 전에 선고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걸 밝혔는데 하여튼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밥그릇의 커피님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미래에 있을 눈에 보이지 않을 투명성에 대한 이익보다 당장의 제재가 실감되는 게 현실이라 그렇답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문장의 수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많이 배우신 분이시네. 딱 봐도 많이 배우신 분이신데,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촌철살인의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미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과거의 어떤 이런 불투명함을 개선하고자 만든 법인데 결국 그 개선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받은 적도 없는데 이거 뭐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이 현실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이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 법이 도입되는 데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뇌물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통해서 뭐 공직 사회의 어떤 뭐 청렴성이랄까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불가매수성 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뒤쫓아서 규제를 해 가야 되는 건데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장 아까 예로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그 경우에 그때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는 참고로 말씀드린 이거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과자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을 넘어서 초과해서 받으면은 직무 관련성도 관계 없이라도 그냥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받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자체에 대해서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와 함께 좀 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국민들이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지. 물론 부정정하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 법이 좀 실효성 있는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법을 좀 우려하는 게 이 법 제도 취지 이런 거 다 너무 좋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요.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이 공무원이 실제로 돈을 그만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뇌물 받는 공무원은 여전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뇌물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나 뭐 그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주면 안 걸릴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음성적으로 더 이게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도 사실상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법으로 이미 그거는 다 금지하고 있고 처벌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만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마치 그 성매매 특별법 만들고 나니까는 전부 다 민가로 성매매 업소들이 다 숨어버렸던 것처럼 이것들도 이렇게 다 옥죄갖고 막 3만 원, 5만 원까지 막 난리를 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뭐
아예 티가 안 나게 주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법원에서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어떤 법적 관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러다가 걸린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김영란법 정확한 명칭은요. 아까 정확한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률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